예, 안녕하세요. 포이스 법률사무소 조장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업무 승소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성공 사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저희 사무실이 뭐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뭐 재판 잘하죠. 저나 윤재석 변호사 모두 서면에 정말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소송 가리지 않고 제가 저희 블로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뭐 증권금융 쪽 제가 전문이긴 하지만 제가 블로그에 의료소송 100% 승소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100% 승소했으니까 1심 패소한 거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바꾼 것들도 있고요. 그냥 이긴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의료소송 100% 승소할 때는 뭐냐면 저희는 보통 전문 분야에 대한 생각들이 막 있으신데 한마디로 뭐 금융이든 의료든 소송은 다 매한가지예요. 어떤 소송이나 열심히 최선 다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건데 또 이제 다른 것도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건 해결하는 거 이런 거 잘해요. 아, 이거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손만 너무 크고 유량해 보인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내용에 컨텐츠에 좀 형식을 제가 잘 못 갖췄을 수는 있어요. 양해 주시고 잘하는 게 사건 해결하는 거, 뭐 돈 받는 거 이런 거 잘해요. 특히 상대방이 조금 경험 있으신 사회 경험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좋아요. 협상하기가. 그래서 저는 소송 없이 제가 사용자 책임지는 어떤 회사 임원이었어요. 근데 직원이 사고 쳐가지고 회사가 손해를 많이 입었죠. 그거 제가 그 분한테 소송 없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적 있고요. 어떤 뭐 그러니까 저희 뭐 사무위임이라 하는데 저희는 뭐 의뢰인의 사건 해결해 드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분쟁을 저는 소송 없이 해결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변제 공탁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금액 분쟁이 있을 땐 그렇게 타결해 버리고 뭐 또 제가 이거는 뭐 제 의뢰인 변호사는 사실은 명분이 있으면 저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냐 하면요. 제 신념은 돈과 명분, 여기 명분이라고 하면 뭔가 변호사는 법률가잖아요. 단순한 비즈니스맨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좀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걸 명분이라고 하면 저는 근데 또 돈도 중요하죠. 저는 생활인이잖아요. 저희 가정이 있고 저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인데 그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래서 돈과 명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요. 그리고 명분에 반하지 않는데 돈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런데 돈은 안 되는데 명분이 있으면 해야만 한다면 해요. 돈도 안 되고 명분도 없으면 반드시 안 해요. 그게 제 법률사무소 하면서의 제 신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창한 얘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의뢰인이 유사투자 자문업자였어요. 회사, 꽤 큰 회사예요. 국내 뭐 몇 번째 유사투자 자문업이냐. 유사투자 자문업이 뭐냐. 한마디로 증권정보 문자예요. 뭐 급등주 추천. 다 가라죠. 지금은 의뢰인 아닌데요. 자, 뭐냐면 제대로 된 유사투자 자문업자 있을 거예요. 계실 건데 많진 않죠. 자, 그러면은 그분들의 수익원이 뭐냐면 주된 수익원이 보통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뭐 월 50만 원 뭐 이 정도 내외니까 크게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다 거기는 카드로 그러니까 카드로 끊어요.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뭐 이제 뭐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근데 참 기 얇으신 분들은 뭐 VVIP라 해가지고 200만 원까지 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그 회사는 적법한 회사예요. 신고하고 저 그거 정말
의미도 있잖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직업이고 비즈니스고. 근데 이제 그 직원하고 트러블이 났어요. 직원은 유튜브에서 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실 증권회사 아니면서도 각종 투자하신 분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요새 개인적인 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이용해서 자기의 랭킹, 뭐 수익률 자랑도 하고요. 근데 그분은 좀 유튜브에서 팬들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회사에서 영입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따라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의 주장과 그 상대방 직원분의 주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이라서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무조건 의뢰인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편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화끈하게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어느 정도 직원이 조금 개입된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갈 때 결국 돈이 안 맞았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그 자기 고객들 뭐 원래부터 갖고 있던 고객이 또 있겠고 회사 하면서 자기 고객도 있겠고 어차피 이거는 사람 장사잖아요. 그 금융 뭐 변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장사에 뛰어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인건비가 다죠. 자, 근데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취소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량의 신용카드 취소가 나오니까 이제 카드 회사에서 그 민원 해결 이거 못하면 카드 취소 해결 민원 해결 못하면 그러니까 뭐 가맹점 계약 뭐 취소하겠다고 이거 불량업체라고 그러니까 카드사가 찍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취소한 그 예전 고객분들 민원인 분들하고의 그 해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그러니까 착수금은 그 일 시작할 때 받는 정액 보수예요. 그 다음에 성공보수는 한마디로 제가 승소 성공하면 받는 인센티브죠. 그 두 개는 저는 변호사한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민원 해결을 할 때 한 분당 착수금 15만 원에 성공보수 35만 원 이렇게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꽤 많으셨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민원인이 14분인가 됐어요. 14분에서 제가 제 방법은 주로 이제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문자 돌리고 전화 필요한 사람은 전화하고 금방금방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거 해결하고 제가 많이 해결했죠. 그러니까 14분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첫 제 의뢰 받은 분이 14분인데 제가 그 중에 한 10명 정도 합의를 봤어요. 그거 되게 솔솔하더라고요. 재작년 여름인가요? 그래서 여름을 그걸로 잘 넘겼는데요. 법률사무소는 여름, 겨울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어떤 분이 다급하게 오셨어요. 다급하게 오셔가지고 그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전세 계약 체결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장이 위반 건축물로 대장이 찍힌 거예요. 자, 위법 건축물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세 보증금 계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계약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근데 임대인이 만나주질 않는데요. 지금 이틀 뒤에 들어가기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박해가지고 대장을 다시 등기부 대장 띄잖아요. 띄었더니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집주인분은 건축업자셔요. 근데 건축업자분들은 뭐 건축업자분들, 뭐 공인중개사분들, 뭐 법무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 많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빠꼬미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돈 달라? 절대 안 줘요.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문제가 생긴 것들은 뭐 그런 분들 보면 쉽게 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급해진 거죠. 이거 일자 되면은 혹시 뭐 계약이 묶여가지고 보증금을 막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은 완전히 뭐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뭐 때문에 뭐 위반 건축물로 나올지 모르는 베란다 확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용 부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막 다급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저는 뭐 보수 얘기, 사실은 제가 이제 직원들도 있고 뭐 사무실 규모도 그리 작은 건 아니다 보니까 저 경비를 많이 써서, 경비도 많이 쓰고 벌기도 많이 버는데 경비도 많이 써서 개인적으로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하고 비교하면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뭐 좋은 사무실 만들겠다 이런 거에 약간은 제가 좀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수 특정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건 해결해 주는데 착수금은 110만 원 받았고요. 성웅보수는 제가 그 계약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만 받으면 110만 원 받기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 받으면 20%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때그때 좀씩 달라요. 뭐 사건의 난이도도 있고, 그 의뢰인이 어떤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했을 때 받는 이익도 있고, 저는 근데 의뢰인들에게 손해가는 그런 일은 잘 안 하려 그래요. 정당하게 받아요. 제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되는 부분들은 받는데, 그 정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셔가지고 너무나 막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해결 근데 사실은 법률사무소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 이런 거 많이 해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용 증명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내용 증명, 아무 변호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많이 해본, 저는 예전에 회사 있을 때 제가 그 증권사 고객들 민원 담당자였거든요.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글빨도 다 달라요. 변호사 다 같지 않아요. 뭐 제가 아주 잘났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못나진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그 정도 자부심은 갖고 일을 해야죠. 말은 다 잘해요. 변호사면 말은 다 잘하는데 글은 달라요. 변호사는 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 훨씬 중요해. 말보다 글. 그래서 내용 증명, 자, 내용 증명 같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정말 뭐 소장 쓰듯이 길게 써야 되고, 어떤 건 정말 뭐 한 페이지짜리 써야 되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 다르지. 그래서 내용 증명 제가 써서 어저께 바로 오시면서, 그러니까 워낙 급하다 보니까 빨리 그냥 내용 증명 만들어 가지고 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캡처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집주인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통화하고 집주인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당신이 지금 잘 해결해주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보통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수긍을 하세요. 왜냐면 그 돈 발생할 거 알거든요. 보통 잘 경험 없으신 분들이 발끈하면서 해보라고 이런 경우는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합리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증금 받았어요. 이제 오늘 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뢰인들이 그래도 이제 제가 적어도 저한테 쓴 돈 그거는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적어도 이제 뭐 그 부분 지급하면, 내가 이제 나는 위임장 받았고 법률사무소는 뭐 송사는 업이잖아요. 뭐 그래서 추가로 더 계약금 상당액을,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뢰인이 저에게 부담한 법률보수 당신이 부담할 것인지를 물었죠. 아마 그 보수 상당액도 더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지 뭐 사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뭐 몰라도 법원 민원실 가가지고 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뭐 네이버도 잘 돼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꼭 뭐 다 같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 오늘 아침에 이제 택시를 좀 탔는데요. 미팅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어, 기사님이 1월 달 매출보다 개인 택시였는데 절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뭐 의뢰사 뭐 호텔은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자진 영업 폐쇄하고 뭐 지금 보면은 손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취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마스크는 또 이제 막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니까 또 재미는 이제는 좀 못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 정말 호황을 막 맞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나머지 제가 이제 자문하는 그 이제 회사 영업하는 분들, 증권사 영업하는 분들 이제 점심을 했는데 아예 저녁 약속이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죠. 자, 식당 되겠어요. 모든 게 지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정이 이제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이에요.